안녕하세요. 하드소프트 이봉석입니다. 즐거운 한가위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모처럼 다른 분야에 대해서 공부 좀 하면서 집에서 푹 쉬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일해야 되겠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GPIO 그리고 SPB 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PNP 제네릭 드라이버를 만들어보는 그 기초를 닦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DST에 대해서 배웠었죠. PCI 장치나 USB 장치들은 보통 자동으로 열거가 되죠. USB는 어떤 장치를 꽂으면 허브에서 인식이 되고, PCI 장치도 꽂으면 나름대로 이제 PCI 열거하는 표준에 따라서 그 해당하는 장치가 발견이 되죠. 근데 반면에 GPIO나 SPB 버스들은 연결된 주변 장치, 그러니까 GPIO나 SPB 버스에 연결된 그런 페리페럴 장치를 표준하는 그런 발견하는 검색하는 표준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 인식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게다가 또한 요즘 대부분의 메인보드에 부착되어 있는 GPIO나 SPB 컨트롤러 그 자체도 역시 자동으로 열거되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윈도우즈 운영체제 입장에서 볼 때는 하드웨어 트리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하드웨어 트리는 존재하는 장치, 부모 장치, 자식 장치 간의 그런 연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오늘 이 시간에는 앞으로 우리가 GPIO나 SPB를 다룰 때 필요한 기초 지식 중에 하나로서 DSDT라고 하는 그 테이블을 좀 수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임의의 장치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나시면 내가 원하는 디바이스가 실제로는 없지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간주시킬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지만 이후에 우리가 GPIO에 대한 드라이버를 올려보고 또 실습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간단한 내용이 될 것 같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54편이 되겠습니다. GPIO와 SPB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은 디바이스를 하나 추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GPIO와 SPB 컨트롤러는 모두 플러그 앤 플레이로 대부분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간헐적으로 PCI 카드 형식으로 꽂히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메인보드에 내장되어 있는 애들은 자동으로 인식되지 않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GPIO 컨트롤러나 SPB 컨트롤러 자체가 이미 이렇게 자동으로 인식이 열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붙어있는 장치 역시 자동으로 열거되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은 컨트롤러와 그리고 컨트롤러에 붙어있는 페리페럴 모두 다 자동으로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ACPI 인터프리터, 그러니까 윈도우에서는 ACPI.sy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DSDT에 기술된 내용이 해석이 된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해석한다는 것에 기인해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DSDT를 좀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치가 있는 것처럼 간주해 가지고 이후에 PNP 관리자에게 그 새로운 장치를 보고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DSDT에 이제 여러 가지 문법이 있겠죠. 우리 사실 DSDT 언어, 여기 작성하는 이 언어는 AML, 머신 랭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AML 머신 랭귀지를 우리가 직접 작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스 수준에서 ASL이라는 소스 수준에서 작성을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 ASL 프로그래밍은 또 하나의 프로그래밍이라는 분야에 맞춰서 볼 수 있듯이 나름대로 아주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C 언어, 파스칼 또는 뭐 C# 이렇게 어떤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이 ASL이라는 언어도 조금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것들을 한 번에 다 소화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새로운 디바이스를
추가하는 데 필요한 정도까지만 오늘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우는 대표적인 DSDT의 오퍼레이터 중에 몇 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지금 보면 제가 오퍼레이터 세 가지를 적어봤어요. 디바이스라는 오퍼레이터가 있고, 그리고 네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라는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한번 배워보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새로운 장치가 있는 것처럼 간주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쓰셔야 된다는 건데, 디바이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디바이스를 규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디바이스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자, 이때 예를 보시면 디바이스라는 오퍼레이터 옆에다가 가로 열고 이름을 주셔야 돼요. 이름을. 이때 사용하는 이름은 네 글자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네 글자 안에 표현되어야지만 되죠. 5글자, 6글자 되면 에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네 글자 이내로 정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용하는 방법은 이것처럼 디바이스 가로 열고 이름을 주시면 돼요. 이름을 AAAA 이렇게 줬다 그러면 이런 이름을 가진 디바이스를 하나 만들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네임이라는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자, 이 네임이 이제 일종의 우리 다른 고급 언어에서 말하자면 변수 정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임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름을 내가 지금부터 네임으로 정의를 하고 변수로 정의하고 그것의 값을 기록하겠다. 이제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네임이라는 오퍼레이터인데, 보시는 것처럼 네임 가로 열고 이름 콤마 값 이런 식의 문법으로 기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볼까요? name 그 다음에 언더바 hid, 그쵸? 언더바 hid. 자, 언더바 hid라는 이름을 내가 지금부터 정의할 건데, 이 이름의 값은 테스트 0001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정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름 정의하고 그 이름에 해당하는 값을 정의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name이라는 오퍼레이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특별히 이 name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로 정의가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 그 퍼블릭 또는 익스턴이라고 하죠. 외부에서 참조할 수 있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팅을 다 하고 나서 ACPI 인터프리터가 이 이름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참조할 수 있는 이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리저브드한, 그러니까 예약된 이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예약된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언더바 HID라고 합니다. 언더바 HID. 자, 이 약자는 하드웨어 ID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하드웨어 ID. 그래서 만약에 언더바 HID라는 이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 장치에 대한 하드웨어 ID를 기술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바로 테스트 0001이라고 하는 이 8글자가 ID로 사용이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드웨어 ID를 테스트 0001 이렇게 주시게 되면, 이것은 나중에 부팅을 다 하고 났을 때 PNP 관리자가 요 ACPI 인터프리터가 소개하는 요 name이라는 요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하드웨어 아이디를 열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문법으로 열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열거하게 돼요. 첫 번째는 ACPI, 그 다음에 앞에 네 글자를 vendor ID라고 해서 ven test, 뒤에 있는 네 글자를 device 이렇게, 그러니까 ven test 그 다음에 and 표시 device 0001 이렇게 되어 있는 하드웨어 아이디를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또 열거한다는 거죠. ACPI 역/ 그리고 이 그대로 테스트 0001 이런 식으로 또 열거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별표 에스테리스크 별표를 붙이고 테스트 0001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에 그 하드웨어 아이디를 열거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우리는 제네릭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올릴 때, 어떤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이 장치에 올릴 때는 요 세 가지 아이디 중에 어느 한 가지만 부합시켜서 그것을 INF 파일 안에 디바이스 아이디로 기술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아이디가 만들어지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언더바 HID라는 네임, 이 리저브드한 네임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메소드라는 게 있는데, 메소드는 일종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함수라고 하면은 리턴 값이 있고, 또 함수는 파라미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메소드, 즉 함수를 규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자, 메소드 가로 열고 처음에 함수 이름을 줍니다.
이름, 그 다음에 파라미터의 개수를 줘요. 즉 몇 개의 파라미터가 인자로 넘어오게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의 특별한 속성이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동기와 관련된 속성인데, 자 지금 여기 예를 들자면, 자 언더바 스테이트, 스테이터스라는 뜻인데요, 언더바 sta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했죠. 그렇죠? 파라미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함수는 특별히 동기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마구 호출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또 메소드 언더바 crs, 이건 current resource라는 뜻인데, 현재 어떤 리소스, 자원 정보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함수라는 뜻이고, 파라미터는 없고요. 역시 리턴 값이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소드를 정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name에서도 그랬듯이 메소드에서도 이 이름은 reserved, 그러니까 예약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은 이제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스터디 하시면서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예약된 이름이 아닌 이름들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의할 수가 있고, 그런 이름들은 어떻게? 바로 ACPI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참조가 되는 그런 방법들이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자들이나 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내가 원하는 네임 또는 내가 원하는 메소드를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기억하시죠? 자, 우리는 세 가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디바이스라는 오퍼레이터, 그리고 그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아이디를 규정하기 위해서 name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의 메소드를 규정하기 위해서 메소드라는 오퍼레이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좀 잠깐 배우고 넘어가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DSDT 배웠죠. 우리가 DSDT를 실제로는 롬에서부터 올라오는 DSDT를 쓰지만, 윈도우즈 테스트 사이닝 모드에서는 원한다면 오버로드된 DSDT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연히 오버로드된 그 DSDT를 쓰게 될 것이고, 그 DSDT가 일단 부팅하는 과정 중에 보시면은 운영체제 내에 ACPI.sys, 그러니까 ACPI 인터프리터라고 부르는 요 드라이버에 의해서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DSDT 자체는 그냥 하나의 테이블이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바로 활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자료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을 분리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이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요 자료를 이제 외부에서 참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참조해서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그 응용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드웨어 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드웨어 트리라는 것은 예전에 배웠죠. 우리가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 간의 열거 관계에 의해 생성되는 그런 봉적인 트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하드웨어 트리 상에서 없던 장치가 있는 것처럼 간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여기서 특정 노드가 없지만 있는 것처럼 간주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알려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은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이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실습을 해보시던가 아니면 스펙을 공부하셔야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은 따라 하시기만 해도 충분히 실습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저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어떤 실습을 해볼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역시 ASL 유틸리티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해봤던 것처럼 DSDT 오버로드를 생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정을 해서 사용할 텐데, 수정할 내용은 새로운 디바이스를 하나 추가할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와 같은 문법을 제가 보여드렸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오퍼레이터 디바이스가 보이죠. AAA라는 디바이스를 하나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의 속성 중에서 name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underbar HID, 그러니까 하드웨어 아이디를 하나 정의하겠다. 즉 디바이스 안에서 정의했다는 거, 요 디바이스라고 하는 요 오퍼레이터 안에서 정의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 아이디는 테스트 0001로 하겠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메소드를 또 정의했죠. 요 디바이스에 속해 있는 메소드 중에 underbar sta라는 메소드를 하나 정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nderbar sta는 reserved, 그러니까 예약된 그런 메소드이고요. status, 현재 상태를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소드는 파라미터가 없고요, 리턴 값만 존재하는데, 현재 보면 리턴 값을 제가 0f라고 줬죠. 아직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개의 비트맵이 있는데 4개의 비트를 전부 1111로 주었다. 결국 0F를 주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4개의 비트를 1111로 주었다. 이것이 이제 결국 정상적인 장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부팅을 한 뒤에 보이는, 나타나야 될 정상적인 장치, 이런 뜻으로 현재 디바이스의 상태가 정상이다 이럴 때 여러분들 F라고 주시면 된다. 이렇게만 이제 지금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들은 스펙에 들어있으니까 스펙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으로 DSDT를 수정하신 다음에 다시 컴파일을 해가지고 AML 코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시스템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죠? 윈도우를 재부팅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장치가 딱 하고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의사항은 이와 같은 오버로드된 DSDT를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윈도우즈가 어떤 모드? 테스트 사이닝 모드로 부팅을 하셔야만 된다.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윈도우 가상머신은 테스트 사이닝 모드를 반드시 유지하고 있을 테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머신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항상 뭐 여러분들 가상머신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자, 이 가상머신의 장치관리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장치관리자를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지금 사용하는 장치관리자예요. 보시죠? 자, 현재는 지금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이 형식은 장치를 유형별, 그러니까 클래스 종류별로 볼 때 이렇게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번엔 장치를 연결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션.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그쵸? 자, 이 중에서 HPI X64 베이스드 PC를 클릭을 해서 아래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HPI 컴플레인트 시스템이 보여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HPI DSDT에 기술되는 장치들이 되는데, 자,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현재 가상머신이 저는 이렇게 3개가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HPI 고정 버튼, 또 뭐 인텔 CPU, 그리고 PCI 버스까지만 지금은 보이는 상태예요. 그렇죠? 자, 이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여기에 새로운 디바이스를 하나 추가할 겁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에 새로운 디바이스를 하나 추가할 건데, 이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ASL 코드를 이제 작성해 가지고 그것으로 부팅을 시킬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CMD 창을 열어야 된다라고 배웠었죠? 자, 커맨드 창을 관리자 권한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자 권한을 열어서 지금부터 이제 보시는데,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ASL 유틸리티 기억나시죠? 그 ASL 유틸리티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ASL 유틸리티가 들어있는 폴더로 이동을 합니다. 뭐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에 지금 DSDT를 먼저 끄집어내야 되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작업을 무시하고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DSDT를 추출할 수 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자, 커맨드 어떻게 쳤습니까? ASL. 자, 제가 이제 확대해서 한번 쳐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지금 폰트가 좀 작으니까 폰트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자, 폰트를 좀 키워보도록 하죠. 프로퍼티인가? 자, 폰트의 크기를 좀 크게 키워서 사용을 해보죠. 자,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나요? 자, 잘 보이시죠? 자, 그럼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DSDT들이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새로 한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ASL 기억나세요? TAB 테이블 이퀄 DSDT. 자, 이렇게 하시면 DSDT 테이블을 새로 가져오게 되는 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노트패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sdt.asl 소스 코드가 ASL이니까 ASL 가져오도록 하죠.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DSDT 테이블이 눈에 보이게 돼요. 자,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를 하나 추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직 특별히 어느 위치에 추가를 해야 되는지,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지 그거 아직 못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을 하는데 어떻게 검색을 하냐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언더바 sb 언더바. 자, 가상머신 같은 경우에 버추얼박스 언더바 sb 언더바로 정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언더바 sb 언더바 sb 언더바, 이게 시스템 버스라는 뜻이거든요. 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기 언더바 sb 언더바. 자, 이렇게 해서 검색 한번 쭉 해보세요. 그럼 쭉 나올 겁니다. 언더바 sb 언더바. 그래서 갈 때까지 쭉 가세요. 더 이상 안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가세요. 자, 맨 마지막까지 가시면 더 이상 못 갈 때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의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 나중에 배우시면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요 문장을 같이 추가만 하셔도 되는 건데, 일단 지금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언더바 sb 언더바 시스템 버스. 자, 그럼 이제 스쿠프라고 하는 요 오퍼레이터가 보일 거예요. 아직 배우지 않으셨지만 스쿠프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보일 겁니다. 이 스쿠프 오퍼레이터 아래쪽에 가로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오퍼레이터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죠. 자, 여기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쿠프하고 한 칸 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다가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새로운 디바이스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억나십니까? 제가 디바이스 추가를 하는 거.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를 보시고 동영상을 다시 참조하셔서 확인해 보시면서 추가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동영상 그 앞부분에서 보여드렸던 거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 기억나십니까? 자, 디바이스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추가하는 거 먼저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오퍼레이터. 자,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를 한번 추가해보죠. 디바이스. 자, 이름은 뭐 마음대로 주시면 됩니다. AAAA. 반드시 4글자 이내로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를 닫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디바이스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자, 이제 디바이스에 무엇을 줘야 되는지 한번 또 볼까요? 자,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name 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언더바 HID 하드웨어 아이디를 추가했었죠. 테스트 0001로. 그쵸?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ame 그 다음에 언더바 HID 하드웨어 아이디를 추가를 하시고, 그 간의 내용 값으로 테스트 0001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자, 하드웨어 아이디를 추가했습니다. 이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아이디는 테스트 0001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메소드를 추가해야 되겠죠. 자, 스테이터스 언더바 sta라는 메소드를 정의합니다. 파라미터는 하나도 없고요. not serialized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not serialized. 자, 그럼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자, 메소드. 자, 이름은 뭐라고 주냐면 언더바 sta 스테이터스를 나타내는 메소드 이름이라고 했었죠. 파라미터는 없습니다. 0이라고 주셔도 되고 0x0이라고 주셔도 되고요. 파라미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속성은 not serialized. 철자 잘 보세요. serialized 이렇게 쓰는 거예요. not serialized.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메소드의 내용을 이렇게 채워야 되죠. 자, 메소드의 내용으로 리턴만 시킬 거다. 리턴이 됐죠. 그리고 그 값은 얼마로 리턴 시킬 거냐면 f 값으로 리턴을 시킬 거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끝났습니다. 자, 새로운 디바이스를 하나 추가하는 건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보세요. 디바이스를 하나 추가할 거다. AAA라는 디바이스를. 그리고 그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아이디를 정의하겠다. 그리고 함수 중에서 status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추가하겠다. 그래서 항상 공F를 리턴하도록 하겠다. 자,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수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빌드를 해봐야 되는데 기억나세요? 조심하실 게 있다고 그랬죠. 현재 항상 빌드가 돼서 오버로드가 되기 위해서는 버전을 올려줘야 되는 특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방금 끄집어낸 이 DSDT는 이 가상머신에 사용되는 DSDT잖아요. 이 DSDT의 맨 위에 보면 디펜션 블럭이 있습니다. 디펜션 블럭의 맨 끝에 보면 버전이 있죠. 반드시 이 버전 값이 커야 됩니다. 더 커야만 새로운 값으로 간주를 하고 오버로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뭐 2라고 돼 있으면 3,
3이라고 돼 있으면 4, 뭐 이렇게 더 큰 값을 여러분들이 기술을 해 주셔야 돼요. 꼭 주의하십시오. 자,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무슨 절차가 남았죠? 컴파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컴파일을 합니다. ASL, 그 다음에 컴파일은 간단하죠. dsdt.asl을 컴파일하겠다 이렇게 딱 치시면 빌드가 잘 되실 겁니다. 자, 만약에 에러가 난다. 여기서 에러가 나면 에러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컴파일이 성공적으로 되지 못합니다. 지금 에러는 경고이고요. 이거는 마지막에 이렇게 책섬이 나오기 때문에 빌드가 된 거예요. 근데 안 된다 그러시면 다시 한번 동영상을 확인해 보십시오. 글자가 잘못됐거나 뭐 여백이 잘못 띄어져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서 빌드가 되는 것까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컴파일된 요 새로운 dsdt.aml 코드를 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지스트리에다 로드하는 방법은 asl 역슬래시 그 다음에 로드 테이블이었죠? 로드 테이블 한 칸 띄고 dsdt.aml 이렇게 치시면 되겠죠. 엔터. 자, 그럼 이제 메시지 나오죠? 테이블이 오버로드 됐습니다. 이것은 테스트 사이닝 모드가 이네이블 됐을 때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재부팅을 하시면 돼요. 자, 재부팅 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아직 오버로드 된 테이블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레지스트리에만 기록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3개의 장치가 나왔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재부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 가상 머신은 테스트 사이닝 모드입니다. 테스트 사이닝 모드로 부팅을 해야만 이와 같은 오버로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부팅을 조금 했으면 끝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DSDT를 수정을 하는 기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DSDT의 그 세부적인 것도 고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걸 고치는 내용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롬바이오스 업체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바이오스 업체들이 그런 작업을 할 때 그들이 알아서 하시면 좋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또 제조사, 드라이버 쪽 개발사에서 서포트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이렇게 드라이버 개발자들도 DSDT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많은 부분을 알 필요 없지만 필요한 부분이 몇 가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부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아까처럼 똑같이 장치 관리자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클릭을 해서 자, 디바이스 매니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처럼 자, 열고 순서대로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미 아래쪽에 나오죠? unknown device라는 게 하나 보입니다. 이미 보이고 있지만 순서대로 보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 순서대로 보기. 자, 어때요? 자,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이 ACPI 컴플리트 시스템 아래쪽에 아까는 3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하나가 더 나왔죠. 그렇죠? unknown device라고 하나가 더 나왔죠. 4개가 됐습니다. 4개가. 자, 왜 unknown device냐? 뭐 아직 특별히 이 장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치는 발견됐지만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준 아이디가 뭐 테스트 0001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준 아이디가 테스트 0001이고 또 디바이스를 만들 때도 뭐 AAA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디바이스가 뭔지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이제 아이디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테스트 0001로 하드 아이디를 규정을 했다면 이때 이 가상머신 쪽에서는 어떻게 아이디가 만들어지나 한번 볼까요? 자, unknown 디바이스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nknown 디바이스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확대를 시켜서 막 화면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양해 좀 해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내려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제가 끌게요. 좀 제가 헷갈리는데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다시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unknown device 프로퍼티의 디테일을 확인해 보시면 디테일 쪽에 자, 여기 하드웨어 아이디라는 게 있습니다. 하드웨어 아이디를 보도록 할까요? 어때요? 3개가 나왔죠. 그렇죠? 자, 우리는 테스트 0001이라는 하드웨어 아이디를 DSDT에서 알려줬더니 이 PMP 관리자가 그 아이디를 가지고서 하드웨어 아이디를 이렇게 3가지로 열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열거되는 이유는 ACPI 인터프리터가 그렇게 3가지를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이 ACPI 인터프리터는 요 테스트 0001의 이 아이디를 가지고 3개를 만들어서 알려주기 때문에 PMP 관리자는 이렇게 3개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다가 제네릭 드라이버를 올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제네릭 드라이버에 INF를 수정하시면 되겠죠. INF를 이 중에 하나로 바꿔서 설치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때요? 신기하게 느끼실 수 있죠? 없던 장치가 갑자기 만들어졌네? 그렇지 않나요? 원래는 없었던 장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없었던 장치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신기하게 여길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삭제를 아무리 해도 장치를 제거해 볼까요? 제거했습니다. 없잖아요. 그래도 다시 검색을 하시면 다시 나와요. 이럴 수밖에 없겠죠. 항상 달려있는 장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GPIO나 SPB를 하기 위한 기본 준비가 된 겁니다. 왜 기본 준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결국은 GPIO나 SPB를 우리가 다룰 때는 뭘 먼저 설치를 해야 돼요? 컨트롤러를 설치를 먼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컨트롤러가 먼저 설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페리페럴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 이 언노운 디바이스는 앞으로 우리가 실습을 하실 때에 대표적인 GPIO 컨트롤러 또는 SPB 컨트롤러의 역할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 쪽에다가 컨트롤러 드라이버를 올리고 나면 그 뒤에 다시 또 페리페럴 디바이스가 발견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쇼킹한 내용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신기하네, 새로운 장치가 만들어졌네. 이제는 바이오스 업체에 우리가 구걸 하지 않아도 우리 말하는 대로 원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충분히 드라이버를 올려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실습을 해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어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페리페럴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 GPIO의 이 부모 디바이스, 즉 컨트롤러 디바이스라고 하자면 컨트롤 디바이스를 올리면 무조건 페리페럴 디바이스가 뭐 자동으로 발견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페리페럴 디바이스 역시 자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GPIO 컨트롤러를 올리고 나서 얘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면 그럼 그 다음에 이런 자식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다오, 이런 말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GPIO 컨트롤러가 올라가지 않으면 페리페럴은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하지만 GPIO 컨트롤러가 올라가서 얘가 정상적인 동작이 되면 그 다음엔 다시 이러이러한 디바이스가 있는 것처럼 해다오. 이것도 역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배웠던 DSDT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페리페럴 디바이스가 나오게 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